아니, 매출이 25배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더 작은 회사가 더 비싸게 빨릴 수가 있죠? 오늘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뒤에 숨겨진 비밀, 바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의외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 커피 시장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두 선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매출이 무려 2조 원인 거인 스타벅스고요. 다른 한쪽은 800억 원의 메가커피예요. 겉으로만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메가커피가 무려 1,400억 원이 넘는 가치로 팔린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두 회사는요, 겉보기엔 똑같이 커피를 팔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규칙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랄까, 한쪽은 축구를 하고 다른 한쪽은 농구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접 차려서 운영하는 말 그대로 가게 주인 모델이에요. 원두 사는 것부터 직원들 월급 주는 것까지 전부 다 직접 책임지는 거죠. 반면에 메가커피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가까워요. 메가커피라는 좋은 상권,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가게들한테서 월세, 즉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왜 두 회사의 매출을 그냥 비교하면 안 되는지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스타벅스 매출 2조 원은요, 팔린 커피값 전체를 다 더한 금액이고요. 메가커피 매출 800억은 그중에서 본사가 챙겨가는 수수료 부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계산하는 기준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영이냐 수수료냐 하는 이 싸움이 단순히 커피 시장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훨씬 더 판이 크고 또 훨씬 더 치열한 전쟁터가 있거든요. 바로 이커머스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 이 모델의 차이가 거인들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놨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한때 소셜 커머스 시대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시장은 쿠팡, 티몬, 위메프 이 세 거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수수료 모델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한 회사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엄청난 도박을 시작합니다. 네, 바로 쿠팡이었죠. 쿠팡은 로켓 배송을 딱 내놓으면서 기존의 수수료 모델을 버리고 직영 모델로 완전히 갈아타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단순히 배송 서비스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회사의 운영 방식부터 재무 구조까지 그냥 모든 걸 다 뜯어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일단 매출 숫자가요, 상품 가격 전체가 잡히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물류센터 짓고 배송기사님들, 쿠팡맨들 직접 고용하고 팔릴 물건들 재고까지 다 떠안아야 했으니까요. 이건 사실상 완전히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길이었고, 쿠팡은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 수조 원의 적자를 그야말로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자, 쿠팡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체질 개선을 하는 동안 수수료 모델에 남아있던 티몬과 위메프는 다른 길을 갑니다. 바로 플로트라고 불리는 아주 아슬아슬한 현금 흐름 마법에 의존하기 시작한 거죠. 이 플로트라는 게 뭐냐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고객이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면 플랫폼이 그 돈을 바로 받아요. 그리고는 판매자한테 정산해주기 전까지 보통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그 돈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케팅도 하고 회사 운영비로 쓰는 거죠. 이건 사실상 판매자들한테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위험한 게임이 성립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장이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성장은 없었죠. 매출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 편리했던 플로트는 순식간에 판매자들에게 갚아야 할 2,9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 회계용어로는 매입 채무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쿠팡은 그 적자 속에서도 거래액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계속해서 쪼그라들었습니다. 성장이 멈추자
그야말로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과거의 빚을 갚아 나가던 일종의 돌려막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거죠. 새로 들어오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바로 그 순간, 이 비즈니스 모델은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쿠팡의 직영 모델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커머스 패권을 둘러싼 전쟁은요,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커머스 전쟁이라는 건요, 사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이겨야 하는 아주 복잡한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으로 수많은 고객을 끌어모아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모은 고객들을 무기로 좋은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끌어와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새로운 도전자들 바로 알리와 테무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정말 무서운데요. 말도 안 되는 초저가 공세로 고객들을 싹쓸이 해가면서 쿠팡의 수익성을 흔들고요. 동시에 쿠팡보다 훨씬 빨리 돈을 정산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매자들까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쿠팡의 양쪽 날개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쿠팡 같은 거대한 공룡조차도 비즈니스 모델의 선택이 단지 강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 가진 강점이 동시에 시장이 변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결국 끊임없이 위협이 나타나는 이 시장에서 과연 한 번의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 선택이 영원한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